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리 윌리엄스 바로 아이언하트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코믹스 중에서도 아이언하트 코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까지는 챔피언스로서 팀 활동을 했던 아이언하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이야기는 아이언하트의 솔로 플레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아이언하트 세 번째 이야기 같이 가실까요? 가자! 아이언하트는 개인 연구실을 주겠다는 MIT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슈트를 위한 적절한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의 수상한 활동에 대한 알림을 받았고 슈트를 입고 출동을 하죠. 이로 인해 빌런인 클래시와 대립하게 되었고 그는 아이언하트에게 패배한 후 그녀가 자신과 같은 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텐링즈에 토큰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이언하트를 매우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긴 대화 끝에 뇌파와 기억을 스캔하고 합성해서 AI가 완성되었는데 오래전에 죽은 절친 나탈리가 나이든 모습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언하트와 새로운 AI는 시카고로 돌아와 자비에르와 함께 실종된 다지아 해밀턴의 실종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단서를 찾으면서 아이언하트는 미드나잇 파이어로 알려진 텐링즈 요원에게 인질로 잡힌 다지아와 대면하게 됩니다. 미드나잇 파이어를 찾은 아이언하트는 전투 끝에 승리를 하죠. 다시 한 번 더 미드나잇 파이어와 대면했을 때 고대 웰스프링 오브 파워를 찾았다고 설명하고 아이언하트에게 이 여정에 합류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아이언하트는 그의 제안을 거절을 했고요. 그 짧은 전투에 패배합니다. 다지아를 추적하던 중 비리 정치가 토마스 버치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다지아와 다른 많은 아이들을 창고에서 발견합니다. 아이언하트는 그들 모두를 구출했고 미드나잇 파이어가 정치가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며칠 후 아이언하트는 버치의 음모를 밝혀낸 대가로 받은 돈을 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스튜디오를 구입하고 다지아를 추적하는 데 사용한 장치에 대한 특허를 얻었으며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MIT를 중퇴합니다. 아이언하트는 미즈마블로부터 마일즈의 실종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 마일즈는 아이언하트가 챔피언스에 장기간 부재하는 동안 그녀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팀을 그만둔 것이었죠. 아이언하트는 마일즈를 찾기로 결심하고 그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이용해 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위치를 확인하는데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탈리가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일즈가 탱크의 임시실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탱크를 제압하고 마일즈의 탈출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디아가 새로운 연구실에 놀러왔을 때 시카고에서는 좀비가 들끓게 되었고 아이언하트는 그 원인이 미드웨이 공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이 이클립스로 알려진 빌런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이언하트는 그녀를 제압해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클립스 머리의 상징이 텐링즈의 일부임을 알게 된 아이언하트는 마법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나러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이언하트에게 웰스프링 오브 파워가 와칸다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언하트는 토니의 도움을 받아 와칸다로 가는 길을 찾았고 그곳에서 슈리를 만날 수 있었죠. 아이언하트는 웰스프링에서 새어나오는 섀도우 생명체들의 침입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쌍둥이 형제인 미드나잇 파이어를 막으려고 하는 실루엣을 만나게 되고 세 사람은 웰스프링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더 많은 섀도우 생명체들과 부딪힙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미행하고 있던 오코예의 도움으로 생명체들을 물리칠 수 있었죠. 그들은 웰스프링에 접근할 수 있었고요. 실루엣 덕분에 웰스프링을 열고 들어와서 텐링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드나잇 파이어, 이클립스, 토모에와 그들의 리더인 듄이 있었는데 듄은 아이언하트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텐링즈에 의해 발견되고 체포되었지만 아이언하트는 듄의 딸임을 밝히면서 웰스프링의 열쇠를 얻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이언하트는 나디아가 선물한 핌 입자를 사용해 열쇠를 얻을 수 있었지만 웰스프링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강력한 힘을 부여받게 되고 이를 통해 텐링즈를 제압하고 그들을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언하트와 실루엣은 그들의 노고로 인해 와칸다에서 최고의 영예인 서클렛 오브 베스트로 인정받았습니다. 슈리는 아이언하트가 원한다면 항상 와칸다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아이언하트 리리 윌리엄스 세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이 아이언하트 볼륨 1 첫 번째 그 코믹스의 이야기를 쭉 따라갔습니다. 챔피언스에서 이제
활동을 마치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AI 발견이라던가 자신의 수트의 이런 더 강화된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등장했던 빌런들과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이제 단체를 보자면 바로 텐링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 샹치에서도 텐링즈가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언하트가 이제 MCU에서 등장을 하는데 텐링즈와 어떤 연관된 어떤 스토리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와칸다에서 아이언하트가 이 슈리와 함께 어떤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이 리리 윌리엄스 아이언하트가 등장을 했는데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코믹스 내용 말고도 블랙팬서 코믹스에 보면 와칸다에 이 리리 윌리엄스 아이언하트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스토리로 만든 것 같아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리리 윌리엄스가 이렇게 등장한 것이, 우리는 이제 코믹스 내용을 모르지만 이 코믹스를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되게 굉장히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이 아이언하트가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언맨의 그 강력한 존재감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아이언하트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같은 계보를 잇는 캐릭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언하트가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영화에서 이제 등장했다는 것은 어떤 좀 새로운 의미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앞으로 이 아이언맨 계보를 이어서 아이언하트가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어떤 활보를 보여줄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MCU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벤져스를 볼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봤었는데, 요즘에 등장하는 이 영화들이나 이제 드라마를 보면 예전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보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MCU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계속 어떤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케빈 파이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MCU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아이언하트 네 번째 이야기로 돌아올 텐데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캐릭터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아이언하트 이 네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